자, 그럼 첫 번째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줌 준비되셨나요? 네. 자, 팩트줌이 발표할 주제는 자유일보의 사실 확충은 대충, 무조건 광화문 교회발 확진자로 몰아라는 기사에 대한 검증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팩트줌 팀의 발표자 전송화입니다. 저희 팀은 자유일보 기사에 인용된 교회 확진자의 비율은 10.18%라는 취재원의 조사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사 결과가 실린 기사와 매체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듣보잡 자유일보를 선택했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의 주제 선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시일성과 차별성입니다. 최근 기독교 극우 세력 사이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프라인으로도 퍼지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 팩트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일보는 나아가 통계와 사례까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일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일보는 신생 언론사인데다가 매체명이 생소해 그 영향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취재 중 자유일보가 전광훈 목사의 딸인 전한나 대표의 언론사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일보를 포함한 극우 개신교 카르텔 안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 자유일보라는 매체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팩트체크 단계는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과 취재원의 자료에 대해 검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대해 검증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일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재원의 조사를 검증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자유와 인권 연구소라는 단체가 교회 관련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같은 기간 질본의 정례 브리핑 자료를 살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 수의 비율은 9.09%였습니다. 해당 연구소의 결과와 유사합니다. 해당 연구소에서 도출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교회 관련 확진자를 선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으로 이것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통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의문점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사 기간을 왜 이렇게 설정했는가? 두 번째는 이 취재원은 믿을만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먼저 조사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더 나아가 7월 10일부터 8월 15일 그 이후까지의 결과까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7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27.49%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8.15 도의심 집회 관련 감염자만 8.86%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팩트줌 팀은 이렇게 이후 기간의 확진자 비율을 일부러 적지 않은 자유일보의 그 기사가 통계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취재원의 신뢰성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자유와 인권 연구소는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전광훈 목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일보와의 관계에도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취재원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검증 단계입니다. 조사 결과 외에 기사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사례들은 사실인가에 대한 검증인데요. 이 기사는 교회 관련 확진자를 몰아가고 있다는 근거로 인천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증해 본 결과 인천시 사례는 역학조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추가 혹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매번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인천시 사례 또한 적절한 사례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정 내렸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를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질본의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재분류 작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분류 작업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관련 감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1차 감염 지명을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모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관련 확진자가만 몰아갔다는 기사의 핵심 근거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정 내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자유일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방면으로 컨택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만날 수 없었지만 이 매체가 3주 전까지도 지면을 발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취재에서 전한나 씨가 그 전광훈 씨의 딸이라는 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받지 못하고 기사는 그 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자유일보의 대표는 그 전광훈 목사는 35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너아라 TV 또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너아라 TV에서 옥중서신이라는 영상을 통해 자유일보 구독을 지지자들에게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과 자유일보는 서로가 서로를 광고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그 전광훈 지지자들은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자유일보의 보도는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를 몰아가고 있다는 자유일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짜뉴스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점, 그리고 취재원의 검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팩트체크 단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팩트줌 첫 번째 진행자라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아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양순 팀장님부터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줌 발표 너무 정말 똑소리나게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자유일보 기사에 적혀져 있는 기간을 넘어서서 논점을 좀 확장해가지고 왜 이렇게 얘들이 기간을 축소했을까라는 지점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논점을 확대한 점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취재원에 대해서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그 해당 기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신 게 최근에는 반론 보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당사자에게 왜 이런 기사를 썼고 이유가 뭐였는지를 물어보려 했다는 점, 물론 이제 무의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노력하셔서 이거를 기사 안에 녹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잘하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첫 번째 이제 몰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팩트로 맞다 아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자유일보를 제가 대충 봤는데 전체적인 기사의 주장이 보면은 교회발 감염자로 부풀리고 있다, 혹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교회발 감염자를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교회발 감염자라는 것을 정부에서 실제로 부풀리고 있는지, 이것을 집계를 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가 금지됐거나 혹은 허가됐었던 기간까지 그 이벤트를 추가를 해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모든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극우 단체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교회라든지 일부 교회에서는 감염자가 발생이 됐지만 이게 조기에 차단됐었던 점, 혹은 이제 어떤 온라인 예배라든가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잘 지켰던 교회들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좀 설명을 해서 이게 정부가 지금 방역의 교회에 대해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같이 짚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가영님. 네, 저도 저렇게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 기자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떨리셨을 것 같은데 첫 타자로 나오셔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그냥 이건 조금 제가 굳이 더 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을 하자면, 그 듣보잡 자유일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유튜버나 아니면 뭐 약간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를 내는 매체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 뭐 듣보잡 뭐 하면서 그렇게 바로 편견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이 자유일보라는 언론도 그 등록 번호가 엄연히 있는 신문위원회, 인터넷 신문위원회 등록된 매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소규모 온라인 매체에서도 굉장히 풀뿌리 정신으로 중앙 언론에까지 영향을 주는 좋은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결론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서두에서 바로 그렇게 듣보잡 자유일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다른 취재를 나중에 하실 때, 온라인 매체 취재하실 때 약간 위험한 접근이 그러니까 뭐 과하게 생각하자면 좀 편견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아서 불어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자유일보에서 기사 내용도 뭐 있었지만 비슷한 게 뭐 정치인의 발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자유일보 기사를 처음에 시작점으로 잡으신 것도 좋았겠지만, 비슷한 정치인의 발언 또는 뭐 그런 집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뭐 종교인의 발언 등을 잡아서 가셨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방금 팩트체크 내용에서는 사실은 아까 기사에 나온 그 연구소와 질병관리청의 그 교회 관련 감염자라는 게 뭐냐, 그 정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렸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내용에 많이 담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좀 한 거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우님. 네,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우선 아이템 선정은 원칙이 좀 있는데, 그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그리고 이제 발화자가 좀 이렇게 비중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선택의 문제고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지 꼭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관심 없고 잘 모르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걸 다 하면 좋은데 어쨌건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결론을 내고 보니까 굉장히 만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검증은 보통 하는 대로 잘 진행을 하셨는데, 추가로 그 매체에 대한 검증을 하셔서 굉장히 후반부에서 점수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도 덕분에 모르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기사가 삭제가 된 거죠. 아니요, 그 기사 검토 단계로 한 3, 예. 4일 정도 있다가 네, 다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네네. 예, 그러면 어쨌건 그쪽 영향을 미친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부분에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템 선정에서는 약간 의아했는데 뒷부분에 이제 매체에 대한 검증을 또 하시고, 그런 검증하시고 가보시고 노력을 하셨고 결과까지 어떻게 나왔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저도 배운 게 있고요. 네,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팩트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